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책자는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권인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이 책자는 MBC 불공정 보도만 묶은 것도 책 한 권 분량이 됩니다. 특히 MBC는 지난해 7월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 취재를 위해 경찰을 사칭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KBS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19차례나 걸쳐 흠집 내기식으로 보도했고 생태탕 허위 보도도 앞장서서 적극 보도했습니다. 반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이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MBC,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 불공정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 사례가 MBC는 405건, KBS는 365건에 이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폐지 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았고 MBC 메인 뉴스 시청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올 만큼 국민의 애면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 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입니다. 민생 위기라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과대망상해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포용국가, 한국판 뉴딜 같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가 비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현직 정혜구 이사장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2008년에는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에는 대통령 직속 초대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앞장서서 기획하고 추진한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 이사장이 임기를 이유로 버틴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설립 목적을 상실한 채 세금만 축내게 될 것입니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으로서 업무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상식과 양심에 비춰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경감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서민들, 특히 2030, 40 세대의 이자 부담에 대한 경감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고금리 시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확대를 통한 고정금리 전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추경을 통해 햇살론과 최저 신용융자 특례 보증 등 저신용 저소득 서민 지원 대책으로 63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서민금융법에 보장되어 있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특히 서민금융법상 서민 보증 상품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출연금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변이 중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켄타로우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WHO도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또다시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신종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대응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미흡했던 방역 대책의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역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분들이 노고와 헌신에 맞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적인 병상 확보도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민생 점검 등을 위해 오는 일요일에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기존 코로나 대응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대책이 없는지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어제 윤두현 의원과 우리 당 정책위가 공동 주최로 통신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과기부는 세밀한 통신요금의 설계가 되고 있는지 국민의 소비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점검해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업계에도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5G 요금 체계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분담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어제 원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또다시 우리 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원구성 협상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을 하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양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랜 국회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고, 특히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국회 관례였습니다. 국회 관례와 법치주의 전통에 따라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협상을 진행하면서 원구성 협상의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제 조건 달지 말고 원구성 협상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속해서 사개특위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개특위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검수완박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법사위에서 체계 작구 심사권을 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2년 전에, 1년 전에 다 합의해서 법까지 개정을 완료한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예결위를 상임위화하겠다는 조건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더 많이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고, 원구성 협상의 본질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민주당의 생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양보하고 계속 인내했습니다.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독식하겠다고 주장을 함에 따라서 국가기능의 본질에 해당되는 행안위와 과방위원장 자리는 당연히 집권 여당이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떠넘기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협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빌미였습니다. 그러나 공개한 것 자체도 우리 당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 발로 추정되는 글이 돌았고, 그 언론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온 것입니다. 이 확인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에게도 이를 확인하는 취재 요청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협상기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민생을 볼모로 해서 우리 당을 협박하고 공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자세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기 바랍니다.